저희 오늘 봤던 내용들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작할 때 여기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 기출문제 상황이 여기 문제 상황이 6의 저 개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거듭제곱 급수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명제 3개를 이제 증명하는 문제였는데 여기 1, 2번은 저희가 이전에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저 구간에 있는 점이 무슨 점이 주어지더라도 다 이 급수가 무한급수가 이제 절대 수렴하고 이 상황에 의해서 여기 안쪽에 폐구간을 뭘 잡아도 이 폐구간에서 이제 평등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오늘 확인한 것인데 여기 미분한 관계가 이제 극한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 저걸 확인하는 게 3번 명제인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분한 함수열 쪽에 대해서 저희가 평등 수렴하는 거를 언급하고 그 평등 수렴성을 이용하면서 저 등호를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증명 과정을 잠깐만 읽어보고 가보면 저기 부분합을 잠깐 GN이라는 이름으로 놨고 이 GN의 극한함수가 결국 이 무한급수의 극한함수고 이제 문제에서 F라고 놨었고 결국 이제 미분하면 이런 관계가 이제 있고 제가 미분하기 전후에 대해서 수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얘도 이제 똑같은 구간에서 수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함수 이름 잠깐 H다 라고 놨을 때 역시 N판정법을 쓰게 되면 이 안쪽 폐구간에서 이 미분시킨 함수열 급수에 대해서 이제 평등 수렴한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N판정법으로 역시 확인이 되고 역시 평등 수렴한다라는 상황에 의하면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연속이고 평등 수렴하게 되면 이제 극한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상황이 이제 얻어지게 되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상황에 의해서 이런 등호 상황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평등 수렴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극한하고 적분에 대한 그 연산에 대한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 등호 상황 이 등호 상황을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등호 상황에 의해서 얻어내지는 이 결과하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결과하고 아까 나온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합쳐주게 되면 이제 이 등호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미분한 거에 대한 등호 관계가 따라오면 여기 F'하고 H하고 이제 같다. 그게 이제 문제에 대한 증명을 해결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평등 수렴했을 때 여기 적분 쪽에서도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7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쪽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봤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P1하고 P2가 이제 P2가 더 세분할이었을 때 그 세분할 쪽은 이제 상합을 그러니까 분할을 더 세분할수록 이제 하합 쪽은 이제 값이 더 커지게 되고 상합 쪽은 분할을 세분할수록 값이 이제 더 작아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부등식은 실제로 여기 구간이 더 작아지는 관계 구간이 더 커지는 관계에 대해서 상하나에 대한 이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등식 상황과 이 부등식 상황에 의해서 이 부등식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상하나 안에 갖고 있는 부등호 관계들이 있고 그 부등호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부등호 상황이 여기 부등호를 확인하는 과정하고 완전히 일치한 개념이 돼. 그래서 사실 분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랑 무관하게 이제 상합을 계산할 때하고 하합을 계산할 때에서 언제든지 상합이 크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이제 상합이 크다라는 게 이제 만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상하나안에 대해서 두 집합의 이제 원소를 가지고 올 때마다 이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큰 집합 쪽에서 하한을 가져올 때하고 작은 집합 쪽에서 상한을 갖고 올 때에 대해서 여전히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그래서 얘는 세분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커지는 값이고 어차피 얘 때문에 위로 유계하고 완비공리에 의해서 이 녀석의 상한값이 존재하고 저희가 상한값은 이제 이렇게 적기로 하고 이 녀석은 이제 계속 작아지는데 세분시킬수록 계속 작아지는데 어차피 이런 값이 있으니까 아래로 유계하고 완비공리에 의하면 얘도 이제 하한이 존재하고 이 녀석의 하한을 뭐 이렇게 쓰기로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의 집합에서 이제 상한을 가지고 오고 이런 애 집합에서 상한을 가지고 와도 여전히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 부등호까지 성립하면 실제 이제 등호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등호 상황이 될 때를 이제 F가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정의로 이제 정의로 이제 썼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상적분값하고 이제 하적분값이 이제 같다라는 상황이 이제 정의였지만, 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게 동치명제고,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분할을 좀 찾아내서 이제 내가 분할을 잘 찾아서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작게 되는 적당한 분할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적분값이 상적분값과 하적분값이 같다에 대해서 동치명제고, 사실상 거의 정의로 이제 보시면서 이 상황을 정의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002년도 기출문제하고 2015년도 기출문제, 아까 이제 15년도 기출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번째 이제 질문하고, 뭐 여기 이제 질문하고 이제 같은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유기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그걸 확인하는 이제 기출문제들이 이제 두 번 같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속 함수는 리만 적분이 가능하고, 이제 단조 함수도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게 앞에 있는 이제 기출문제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제 단조 증가한다 라는 상황이었으면 왼쪽 끝점을 넣었을 때가 하한값이고 오른쪽 끝점을 넣었을 때가 상한값이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을 입실론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 부분을 적당히 이제 상수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상수 처리해서 내보내게 되면 결국은 이 합을 계산하는 과정을 할 텐데, 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끝점이 남게 되고, 그거 이제 밑변 길이를 이거보다 더 큰 값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에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그 분할의 놈을 이거보다 더 작게 시작을 하는 순간, 그래서 분할의 놈을 이거보다 작게 두고 시작을 하는 순간 결국은 모든 밑변의 길이에 대해서 얘로 부등식 처리할 수 있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을 바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보다 작게 분할을 잡고 시작하면 저런 분할에 대해서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지는 게 해결된다. 그다음에 르벡 정리 내용이 이제 리만 적분 가능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불연속점들의 이제 길이가 0인 부분이 이제 동치명제다. 그래서 이제 동치명제라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불연속점들이 가상계가 있다면 그건 이제 길이가 0이고, 길이가 0이 되면 이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충분 조건 중에 만약에 불연속점들을 확인해봐서 이제 가상계 뭐 3개가 있던, 뭐 한 자연수 개수가 있던, 뭐 그 정도의 상황으로 불연속점이 확인이 되게 되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논리이긴 한데, 저희가 증명 과정을 혹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게 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황을 증명 과정으로 보일 때는 이제 분할을 보여주는 걸로, 그래서 이런 분할이 있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더 적절하고, 그래서 이 명제는 그냥 판단하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적분 가능한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단 정도로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적분이 가능한 함수들은 이제 더해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한 입장에서 상하나한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식들을 좀 적용을 하는데, 저희가 더한 집합에 대해서 상하나고 하는 더한 다음에 구하든 구하고 나서 더하든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역 집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등호를 쓸 수가 있는데, 결국 여기
집합의 혼수를 더한다라는 게 치역의 혼수를 아무렇게나 고르고 나서 더하는 덧셈을 하는 것이 치역 집합을 이제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상황은 정확하게 이 등호하고 개념이 같고, 이 상황의 등호 개념하고 역시 치역의 혼수를 각각 뽑아서 더하는 거하고 개념적으로 같고, 그래서 이 등호 상황하고 여기 등호 상황은 이제 같은 등호예요. 개념상 같은 등호고, 저희가 이제 더한 함수가 적분이 가능한 것이다를 확인할 때는 요집합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요집합을 이제 쓰는 상황이라서 결국 요집합하고 얘하고를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요집합하고 요집합을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상한하고 하한이 나오는 정의역의 위치가 만약에 똑같다면 이런 등호를 쓰는 게 맞지만, F의 상한이 나오는 위치하고 G의 상한이 나오는 위치가 일반적으로 같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호가 아니고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이 부등식에 의해서 이런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을 한다. 그래서 하한 쪽에서도 이제 등호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지점에서 하한이 나왔다면 물론 등호겠지만, 이제 이런 등호는 일반적인 등호가 아니고, 그래서 부등식까지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결국 여기 7번에 있는 부등식까지가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 그래서 7번하고 3번에 있는 부등호 상황을 이용해 보면 더한 함수도 적분이 가능하게 된다. 그다음에 상수배에 대해서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역시 이제 상하하한에 대해서 상수배 관계에 대한 등호 관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양의 상수배에 대한 등호 관계나 이 음의 상수배에 대한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상적분과 하적분에 관련되어 있는 등호 관계들을 그대로 따라가서 쓰시면 역시 상수배에 대한 관계도 이제 쉽게 확인이 된다. 모두 다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당연히 하합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하적분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적분 값하고 상적분 값이 같은 것인데, 물론 하적분 값 자체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결국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상황에 의하면 역시 모든 지점에서 다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하면 적분 값도 당연히 같은 방향 부등호가 성립해야 한다. 그다음에 여기 양의 함수값하고 이제 음의 함수값이 이제 아까 수열에 대해서 정의한 타입하고 같은 타입으로 정의가 됐고, 그래서 그런 타입의 정의에 의하면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할 때 이 각각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이제 절대값도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절대값한 거랑 절대값하고 적분한 것에 대해서도 부등식이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오전에 저희가 봤던 내용들이고, 이제 이어서 볼 내용이 이제 곱셈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한 함수들을 곱한 함수에 대해서도 적분이 가능하다. 이제 그걸 확인하고자 하고, 근데 그걸 확인할 입장에서 이제 여기 상하하한의 관계들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곱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소들을 곱한 다음에 상한을 구한 거랑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곱하는 거랑 등호가 성립하느냐, 저게 이제 일반적인 등호는 아니고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성립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절대값은 이제 양수 보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각 원소들을 다 절대값을 시켜서 모은 집합 이제 이렇게 적었을 때, 그럼 절대값을 다 하게 되면 다 양수 조건을 갖고 있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다 양수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제 등호 상황을 이제 쓸 수 있고, 그래서 상한을 구해 놓고 제곱 그 다음에 곱을 할 때 하고, 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한을 구할 때 하고, 지금은 등호가 성립해요. 왜냐하면 여기 양수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값을 해놓으면 양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등호 상황을 이제 쓰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되고, 물론 이제 절대값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등호가 이제 성립하는 등호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F가 적분이 가능할 때 F의 제곱이 적분이 가능하다를 조금 이따 증명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상태의 등호 관계들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써보면, 제가 제곱을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제 상한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좀 이거 제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상한을 구해내는 것하고, 절대값을 해놓고 나서 상한을 다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에 제곱을 하는 거하고 이런 등호를 쓰는 게 가능하다.
여기 물론 절대값을 안 쓰게 되면 당연히 등호가 되지 않아요. 절대값을 썼기 때문에 등호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쓰게 되면 이런 등호를 쓰는 게 정당하다 해요. 하한 쪽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하한을 구하는 거랑 절대값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한을 구하고 나서 전체 제곱을 한 거랑 이것도 이제 등호를 쓸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넣어놓게 되면 이 등호를 쓰는 게 가능한 등호다 해요. 그래서 이 등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곱을 하고 구한 거랑 절대값을 넣고 나서 구한 다음에 제곱한 거랑 상한 쪽에 대해서 하한 쪽에서도 이 등호를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절대값하고 절대값 안 할 때를 마지막에 이제 비교하는 부등식을 한번 쓸 건데 아까 양의함수 값에서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 있었는데 그냥 f하고 절대값 f하고의 관계를 보면 그 각 소구간들마다 이제 상하나안의 그 폭을 비교해 보는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음수까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어떤 소구간에서 상하나안의 폭을 보는 거하고 음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상하나안의 폭을 보는 거하고 당연히 이쪽 폭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하고 절대값이 없을 때하고 각 소구간들마다 이제 상하나안의 차이를 쟀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상한값하고 하한값의 이제 차이를 재는 절대값이 없는 부분하고 절대값이 있는 부분하고에 대한 상하나안의 차이를 쟀을 때 절대값이 있는 부분은 음수가 없는 애들이고 이쪽의 폭이 더 작은 폭이 나온다. 예. 이렇게 되는. 아까 양수함수에서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양의함수가 이거였는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같은 경우도 결국 이 부분의 폭하고 이 부분의 폭도 이쪽 폭이 더 작게 나온다. 그래서 얘네가 얘네보다 작게, 얘도 얘보다 이제 작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음수가 없는 얘네들이 기존에 음수가 있을 F에 비교해서 이쪽에서 나오는 상하나의 그 폭이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의 폭이 더 작게 나온다. 절대값 쪽이 더 작게 나온다. 그래서 저 부등식도 이제 증명 과정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아까 나와있던 그 부등호나 이제 등호 관계들을 여기다 적용을 이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했을 때 그 F의 제곱도 적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확인한 입장에서 방금 전에 그 등호 관계하고 분호 관계도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이게 해결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함수들의 곱에 대한 것도 이제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더한 거의 제곱하고 뺀 거의 제곱을 빼게 되면 이제 4배의 FG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4로 나누면 FG가 되고 그래서 뭐 각각이 다 가능하면 더한 거 가능하고 각각이 가능하면 이제 뺀 게 가능하고 만약에 제곱이 가능하다를 밝히게 되면 가능한 것의 제곱 가능하고 가능한 것의 제곱 가능하고 뺀 것도 가능하고 상수배한 것도 가능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게 되면 이 등호 상황에 의해서 그냥 곱한 것도 해결이 바로 된다. 결국 이제 제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그냥 다른 함수 2개 곱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랑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증명 과정을 좀 볼게요. 좀 뒷부분의 상황을 잠깐 먼저 보고 올게요. 저희는 이제 제곱을 시킨 함수에 대해서 분할을 내가 잘 찾아서 얘네들의 차이가 여기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제곱한 녀석의 적분이 가능하다를 보인 것이랑 같고 분할을 이제 어떻게 찾아서 그 찾은 분할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니까 이 F가 갖고 있는 F의 적분 가능성에 의해서 갖고 있는 분할이 당연히 있는데 그냥 그 분할을 그대로 갖고 가서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제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그래서 F 쪽에 대해서도 분할을 잘 찾게 되면 상합과 하합의 차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작게 되는 그런 분할이 있다 해요.
결국 이제 그 분할을 제곱시킨 함수에다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 하다 보면 이제 함수값에 이제 상수 처리하는 부분이 계산해서 필요하게 돼요. 물론 리만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계함수예요. 유계함수고 결국은 이제 상수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가능한 것이고 뭐 상수 처리하는 문자는 잠깐 K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애가 필요한지를 이제 뭐 뒤에서 확인을 해보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한 과정들을 보면 이제 제곱 다 이제 함수값은 이제 제곱을 해서 각 소구간들마다 여기 제곱시킨 함수들에 대해서 상한값 구하고 제곱시킨 함수들에 대해서 하한값 구하고 그걸 빼고 이제 밑변 길이들 다 곱해서 더하는 게 그대로 저 상합과 하합의 차이를 빼는 상황하고 같고, 그래서 아까 확인했던 등호가 뭐냐면 여기 이제 제곱을 시키고 이제 상한을 구하는 것하고 절대값을 넣은 다음에 여기 절대값을 넣은 다음에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제곱을 한 것하고 여기 제곱을 한 녀석들의 상한을 구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그대로 같은 것이고 하한 쪽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다 한 다음에 하한을 구하는 것하고 절대값을 넣어놓고 하한을 구한 다음에 밖에서 이제 전체로 제곱한 것하고 같다. 예. 그냥 앞에 것끼리 그대로 같은 거고 이제 뒤에 것끼리 그대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 등호하고 요 등호를 이제 미리 한번 따로 이제 쓰고 왔었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밑변기를 이제 곱하는 식을 쓴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 제곱을 빼고 있는 부분을 역시 합과 차로 분해를 역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곱하고 제곱 빼는 부분을 뭐 합하고 이제 차로 이제 인수분해를 여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합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아까 함수값은 이제 K라는 걸로 이제 상수 처리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도 K로 상수 처리할 수 있고 여기도 K로 상수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앞부분은 그냥 2K로 상수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더한 부분은 2K로 이제 상수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이 그대로 남는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는 상한한의 차이를 빼고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냥 F에 대해서 상한한을 빼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의 상한한의 폭을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있는 쪽이 더 작게 나온다. 예,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나오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여기 모양이 그냥 F에 대해서 그 상한한을 빼가지고 밑변기를 곱하고 쭉 더했기 때문에 여기 2K 뒷부분이 정확하게 그 F에 대한 상하합의 차이를 빼고 있는 계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2K분의 이플런보다 작으면 뭐 마지막 식에 정확하게 맞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F의 적분 가능성의 쪽에서는 2K분의 이플런보다 작다 그렇게 두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F 쪽의 상하합의 차이를 뭐 이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뭐 충분히 마지막 계산이 딱 맞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미리 보고 왔던 절대값이 있고 없을 때에 대한 저 부등호 관계하고 여기 이제 곱한 함수에 대한 저 등호 관계가 양수 쪽에서 성립한다 라는 상황에 의해서 여기 제곱시키고 상한을 구하는 거랑 절대값을 해놓고 상한을 구한 다음에 전체로 제곱한 거랑 이런 등호들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등호들하고 이 부등호 상황들에 의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디리클레 파콘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왔었어요. 여기 기억부터 뒤까지가 연속에 대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무리수점이나 이제 0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연속이 되고 여기 유리수 점에서, 그러니까 0이 아닌 유리수 점에서 연속이 아니다. 이게 기억 니은 딕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었고, 여기 미분 가능성하고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보고 가려고 해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딕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온 개념이고, 그냥 다시 잠깐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0이 아닌 유리수 지점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어차피 무리수도 조밀하게 많기 때문에 무리수에서 아까 여기 10분의 3 같은 쪽으로 가까이 가는 이제 무리수 같은 애들을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럼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넣게 되면 뭐 당연히 0이고 극한치에도 이제 0이고
어쨌든 뭐 10분의 3 같은 애는 뭐 보내면 10분의 1 같은 애로 가고 당연히 동호가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라는 상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0이나 무리수 지점에서 이제 연속이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할 때 개념이 입실론을 아무리 작은 걸 주더라도, 그래서 이 폭이 아무리 작고 여기 위에 폭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래서 이 폭이 아무리 작더라도 대부분의 애들이 여기 입실론 밑에 대해서 이제 함수값이 되고 몇 개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뭐 10개 뭐 이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각 점들이 여기 역시 유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유한계 점하고 거리값을 재서 이제 제일 작은 값보다 뭐 더 작은 델타를 잡으면 그 델타 반경 내에서는 이런 값들이 하나도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델타 반경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연속을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연속을 해결할 때 저 무리수 지점하고 0지점에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때 여기 입실론을 어떤 걸 주더라도 대부분의 애들이 입실론 밑에 함수값이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위로 가는 게 몇 개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분할을 잡을 때도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해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뭐 유한계밖에 없다,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분할을 잡아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애들은 이제 몇 개밖에 없고, 뭐 그 상황에 의해서 뭐 제일 작은 거리를 택하면 델타 반경 안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점이 다 빠지는 상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분 가능성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인데,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 단위는 절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뭐 같이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을 좀 확인을 해보면, 아까 이제 10분의 3 같은 0이 아닌 유리수점 같은 경우는 연속이 아니니까 당연히 미분도 안 돼요. 그래서 10분의 3 같은 점에 대해서 연속이 되지 않고 이제 미분도 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연속이 됐던 점들 0이라는 점, 그리고 0이 아닌 무리수점에 대해서 저희 확인하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0 같은 점에서 확인을 할 때는 이제 유리수열 중에서 0으로 가는 애하고 무리수열 중에서 0으로 가는 애를 택해요. 그래서 유리수열은 그냥 n분의 1 택하시면 되고, 얘는 조밀성에 의해서 뭔가 0으로 가는 무리수열이 존재할 거죠. 그래서 무리수열하고 유리수열 중에서 뭐 0으로 가는 애들을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제가 평균 변화율 쪽들은 이제 계산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 무리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YN의 무리수 같은 경우는 얘가 0이고, 뭐 다 0이고, 뭐 빼봤자 0이고, 예, 분자가 그냥 그대로 0이에요. 분모는 0이 아니에요. 여기 어떤 무리수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리수 값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에요. 그리고 극한 값이 그대로 0이에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분의 1은 그냥 기하기니까 뭐 넣어봤자 그대로 이제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분모도 n분의 1, 분자도 n분의 1. 결국 이제 둘 다 n분의 1이에요. 결국 아예 약분이 되고 1이에요. 극한도 1이고. 그래서 결국 유리수열 쪽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1이고, 무리수열 쪽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0이에요. 결국 동호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이 동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0에서.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유무리 수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동호가 성립하지 않고 0이란 점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예. 이제 다른 이제 연속점, 그러니까 무리수점, 무리수점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일반적인 증명을 잠깐 보기 전에 숫자 갖고 잠깐 증명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일반적인 증명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리수점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제가 그냥 아무 숫자나 적은 거가 돼요. 저희가 이제 뭐 순환하지 않는 뭐 적당한 무한소수를 아무거나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무리수 0괄사에는 무리수를 이제 아무거나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유리수열하고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이제 무리수열을 택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A라고 해보면, 그래서 유리수열을 xn으로 적자면 여기 소수점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수열을 유리수열로 택하고,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형태의 유리수열을 택해요. 그래서 그런 유리수열이 여기로 가까이 가는 걸로 택하고, 뭐 무리수도 어차피 이제 조밀하니까 무리수 조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유리수열 중에서 A로 가까이 가는, 무리수열 중에서 A로 가까이 가는을 택하고, 무리수열 쪽은 당연히 평균 변화율을 극한을 계산하는 게 이쪽은 당연히 0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무리수는 넣으면 0이고 무리수는 넣으면 0이니까 어차피 0이에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무리수열을 잡고 나면 이제 무리수열 쪽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당연히 0이에요. 그럼 저희는 뭘 보이면 되냐면 이 유리수열에 대해 이 유리수열 xn에 대해서 저 xn에 대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니다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 상황들을 계산할 때 분모 쪽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분자 쪽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보면, 사실 이렇게 0 같은 애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이후의 항들부터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이제 세 번째 항 이후부터의 상황이 필요한데, 그래서 얘하고 얘를 결국 빼게 되면 여기 세 번째 자리까지 똑같기 때문에 결국 뺀다는 거는 0.000 세 번째까지는 0이고 그 뒤가 이제 뭔가 남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까지가 0이에요.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가 0이고 그 소수 세 번째 자리가 0인 애를 소수 세 번째 자리를 1로 바꾸면 당연히 이제 부동호가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가 지금 0인데 그 부분은 지금 1로 바꾸면 당연히 1로 바꾼 애가 이제 크게 되고, 뭐 세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항하고 그거 빼게 되면 네 번째 자리까지가 0일 텐데 그 네 번째 자리를 1로 바꾸면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세 번째 이후의 첨자부터는 이 차이가 이런 형태의 부등식을 쓰는 게 가능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이제 무리수니까 무리수 함수값은 0이에요. 이제 있으나 마나 하고 얘만 보는 거랑 같은데, 그러면 결국 얘인데, 그럼 얘는 이제 1000분의 4고, 그럼 1000분의 4인데, 그럼 이제 1000분의 4에 대한 함수값은 이제 1000분의 1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1000분의 4는 사실 약분이 더 되죠. 더 약분이 되고, 그럼 분모가 더 작아질 거죠. 그래서 1000분의 4를 뭐 약분하면 250분의 1까지 약분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분모가 250까지 작아지기 때문에 그냥 1000분의 1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커요. 그러니까 약분이 되면 분모가 당연히 작아지고, 분모가 더 작아지면 당연히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을 넣게 되면 얘고, 그럼 만분의 이제 41이고, 지금 저는 약분이 안 되는 애면 같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약분이 안 된다면 이제 등호 상황이 될 거고, 약분이 된다면 분모가 더 작아지는 상황일 거고, 큰 쪽으로 성립할 거죠. 어쨌든 약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크거나 같다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항 이후부터는 결국 이런 타입의 부등호도 있고, 이런 방향의 부등호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를 이제 역수치하면 반대 부등호가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이걸 역수치하면 이거 분의 1하고 10의 n제곱이 반대 부등호가 성립하고, 그럼 그 변기를 이제 곱하게 되면, 그래서 이거 분의 이거하고 이제 여기 역수치해서 곱하기, 여기 아예 역수로 써놓을게요. 아예 역수로 써놓으면, 그래서 이걸 이제 역수치한 부등호로 써놓으면 이렇게 성립을 할 것이고, 그래서 큰 쪽끼리 이제 곱한 거하고 이제 작은 쪽끼리 곱한 것도 같은 방향 부등호가 성립하고, 이걸 곱한 게 xn에 대한 평균 변화율 모양이 나오고, 이쪽을 곱하면 이제 1이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xn 쪽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1보다 크다라는 상황이 나오죠. 절대값을 했을 때 1보다 크다.
어쨌거나 이제 절대값이란 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0으로는 수렴하는 게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xn 쪽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절대값이란 게 1보다 크고 0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yn 쪽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0으로 가고 결국은 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얘기고 a 지점에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예.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항을 찾고 나면 그 항 이후부터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등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되고, 그럼 어떤 항부터를 얘기하시면 되냐면 0이 아닌 항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0이 아닌 항부터 시작을 하면 그 항부터는 얘기가 다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모두 다 0일 수는 당연히 없어요. 모두 다 0일 수는 없기 때문에 0이 아닌 부분이 생기는 항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모두 다 0이면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니까 0이 아닌 항이 어딘가 시작하는 데가 있고 그 항부터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명을 같은 흐름에서 이제 읽어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소수점 이하에 있는 부분들을 Ri다 라는 이름으로 잠깐 놨어요. 그 이제 그런 무리수고, 어차피 무리수 조밀성에 의해서 이제 무리수열 중에 A로 가는 애가 당연히 있고, 뭐 뒷페이지에서 잠깐 봤지만 이제 YN에 대한 평균 변화율 쪽은 극한이 당연히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유리수열은 여기 n번째 항을 소수 n번째까지를 똑같이 쓰는 걸로, 그래서 x1은 여기까지, x2는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유리수열을 잡고, 뭐 당연히 A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게 모조리 다 0일 수는 없어요. 모조리 다 0이면 저거 자체가 0이고 저희가 지금 무리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모조리 다 0일 수는 없고 0이 아닌 첨자들이 있을 거예요. 0이 아닌 첨자들이 있고, 그 0이 아닌 첨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애를 택해요. 아까 같은 경우면 이제 3이 제일 작은 첨자예요. 그래서 0이 아닌 그 첨자들을 다 모으면 뭐 공집합은 되지 않고 뭐 자연수의 부분집합이고, 제일 작은 원소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3이에요. 그래서 이런 K를 이제 결정할 수 있고, 그럼 그 K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K의 이후 상황들을 보면 여기 소수 n번째 자리까지를 똑같이 쓴 데랑 빼게 되면 n번째 자리까지가 0이고 그 자리를 1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얘가 무리수 값이니까 함수 값이 0이고 얘랑 똑같은데, 만약에 약분이 안 되는 애면 등호고 약분이 되면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크게 성립을 하고, 그래서 약분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차피 크거나 같다 쪽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이걸 결국 역수치한 애하고 이 부등식을 변끼리 곱하게 되면 이렇게 성립을 한다. 어차피 절대값이란 게 이제 1보다 크다. 그러면 저게 결국 0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가 되죠. 그래서 0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무리수열 쪽은 뭐 다 0이었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등호가 안 성립하는 유리수열, 무리수열을 택했고 A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이제 0지점도 그렇고 무리수 지점도 그렇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이제 모든 점에서 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디리클레 파콘 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때 아까 이제 무리수점에서 0지점에서 연속이다를 확인할 때 사용했던 그 근거하고 똑같이 아무리 작은 입실론을 주더라도 위로 올라가는 거는 몇 개밖에 없고 대부분 애들이 밑에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합을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하려고 여기를 2분의 입실론으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분의 입실론보다 더 밑으로 가는 함수값들이 거의 다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몇 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2분의 입실론보다 이제 더 크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잠깐 A란 집합으로 놨고, 그건 이제 뭐 N개밖에 없다. N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몇 개밖에 없고, 그래서 몇 개만 위로 올라가고 이제 대부분 애들은 이제 밑에 내려가는 상황이 돼요. 그 다음에 델타는 뒤에 계산에 맞게끔 내가 계산 과정에 맞게 이제 정하는 것이고, 저 델타를 뭐 이건 뒤에 계산해서 보시면 돼. 적당한 델타를 내가 정해서,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점들이 이제 n개가 있고, 그래서 뭐 A1부터 AN까지 얘네들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뭐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AI들 점에서 조금씩 빼고 더하는, 그러니까 델타를 빼고 더하고 델타를 빼고 더하고 하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A1에서도 델타를 빼고 더하고 A2에서도 델타를 빼고 더하고 각 점들 AI 각 점들마다 델타를 빼고 더하고 AN의 점에서도 델타를 빼고 더할 건데, AN이 사실 제일 마지막 점은 1이에요. 그래서 뭐 더하는 거는 밖으로 나가니까 그냥 거기 마지막 점 델타 뺀 거랑 그 점까지, 그래서 각 점에서 다 델타를 빼고 더하고 해요. 그래서 이 점들마다 델타를 이제 빼고 더하고 그래서 이제 좌우로 조그만 폭을 벌리겠다 해요. 그래서 조금씩 델타 폭을 조금씩 벌려서 요 점들을 델타를 빼고 더하고 한 그런 점들을 그거를 이제 분할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델타를 빼고 더한 점을 이제 분할로 잡고, 근데 계산을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여기 델타 반경을 벌린 쪽을 지금 x1이라는 이름으로 잡았고, 그 반대쪽을 지금 x2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x1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들을 x1이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AI에서 델타 반경을 좌우로 벌렸는데 그 부분들을 x1이라고 잡고 그 반대쪽을 x2라고, 여기 남는 요 반대쪽을 x2라고 잡은 거가 돼. 그래서 그 x1 쪽에서 이제 상하밥의 차이를 따로 확인하고 x2 쪽에서 상하밥의 차이를 따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이제 하합은 어차피 어떤 소구간을 가지고 가도 무리수는 어차피 있죠. 어차피 여기도 무리수는 있을 거고 여기도 무리수는 있을 거고 어딜 가도 무리수는 있고, 무리수의 함수값은 0이니까 그 하합 쪽은 당연히 0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상합하고 하합을 뭐 빼는 계산을 해볼 거지만 뭐 하합은 어차피 0이에요. 무리수가 어차피 있어서 어차피 이 부분은 0이고, 이제 상합에 대한 상황을 보는 거랑 같고, 저희 최종 목표는 이제 상합이 이제 입실론보다 작다를 보이시면 되고, 그래서 x1 파트를 따로 상합 계산해보고 x2 파트를 이제 따로 상합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x1 쪽을 보자면 여기 AI들 점이 있기 때문에 위로 가는 점들이 있어요. 여기 x1 파트에서는 위로 가는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상합을 직관적으로 보자면 이런 게 상합이에요. 이런 게 상합인데, 지금 잠깐 빗금친 요 사각형들을 더하는 게 x1 파트에서 삼각 계산하고자 하는 파트하고 같은데, 높이는 다 제각각이에요. 높이는 다 제각각인데 어차피 제일 위까지 올라가는 거는 1로 막혀져 있어요. 어차피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건 1로 막혀져 있고, 그래서 높이는 제각각이지만 높이는 다 1 가지고 부등식 처리하면 돼요. 높이는 1 가지고 이제 부등식 처리하시면 되고, 네, 이게 지금 높이야. 높이는 1로 부등식을 처리하시면 돼요. 1로 부등식 처리하면 되고, 밑변 길이는 다 2델타, 마지막 것만 델타예요. 그래서 사실 다 2델타로 통일하면 뭐 마지막 것만 뭐 델타니까 2델타로 처리하면 역시 부등식 처리가 돼요. 그래서 2델타로 처리하면 밑변 길이에 대한 부등식 처리가 되고, 그게 정확하게 지금 n개예요. 유한개예요. n개. 그래서 이제 x1 파트 쪽에 대한 상합은 높이는 1로 막혀 있고 밑변 길이도 2델타로 막혀 있고 개수는 n개가 돼요. 그래서 이 값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x1 파트 쪽에서는 상합이 얘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 다음에 x2 파트 쪽은 여기 남는 요 파트 쪽인데, 여기는 높이 자체가 2분의 입실론으로 막혀져 있어요. 높이 자체가 2분의 입실론을 못 넘어요. 어차피 넘어가는 애들만 따로 x1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x2 파트에서는 높이 자체가 여기 밑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2분의 입실론으로 막혀져 있고, 그 다음에 밑변은 어차피 이렇게 밑변을 다 더해도 여기 총 밑변 길이를, 그러니까 x1, x2를 합한 전체 밑변 길이를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x2 쪽에 밑변을 다 더해도 1을 넘어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밑변 전체 길이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x2 파트에서도 이 정도를 넘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따로따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면 뭐 다 더해도 입실론 상황이 될 거니까 결국은
여기 델타를 정할 때 요게 2분의 이플론보다 작게 되는 델타를 택하면 돼. 그리고 이제 4n분의 이플론보다 더 작은 델타를 택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델타는 4n분의 이플론보다 작게 델타를 택하면 마지막 계산이 정확하게 이플론하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델타는 4n분의 이플론보다 작게 잡으면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증명 과정을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제가 이제 이플론이 이제 주어지면 2분의 이플론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집합의 원소가 이제 U1개밖에 없고, 그래서 N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플론이 주어지면 N도 결정이 나요. 그래서 요 N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4n분의 이플론도 결정이 난 값이고, 거기보다 더 작은 델타를 택하고, 저 델타에 대해서 각 A들마다 델타를 빼고 더하고 해봤자 어차피 유한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유한계 점을 갖고 있는 분할을 P로 이름을 부르면 저 분할 P에 대해서 쌍합과 하합의 차이가 이플론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분할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분할이 있기 때문에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디리클레-파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0의 연속성하고 무리수점의 연속성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개념이랑 같은 개념인 얼마의 이플론을 주던지 간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애가 거의 다고 위로 가는 게 뭐 n개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상합 쪽의 계산을 이플론보다 작게 처리를 해주고 그게 이제 적분이 가능하다에 대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디리클레-파콘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요 디리클레-파콘 함수의 상황을 요 질문에 대한 예제 상황으로 하나 적어 놓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적분이 둘 다 가능했을 때 이제 합성한 거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하냐, 저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얘를 예제 상황으로 볼게요. 보면 여기 영위하는 유리수에 대해서 다 뭐 P분의 1로 대응하고 뭐 0이나 무리수에 대해서 다 0으로 이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디리클레-파콘 함수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적은 것이고, 이걸 다 보내고 났을 때 이렇게 다 다른 값이 되도록, 그러니까 얘를 쭉 보냈을 때 뭐 다 4로 가고 이 부분을 쭉 보냈을 때 다 5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정의를 하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를 만약에 0에서만 5로 만약에 정의를 해보면 그래서 0에서만 5로 정의하고 나머지 값은 다 4로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 P분의 1 값들은 다 이쪽 값이니까 다 4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결국 합성을 하게 되면 이런 애들은 다 가면 4로 가고 이런 애들은 다 가면 이제 5로 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쪽에 각각 가는 값이 이렇게 다른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는 게 합성함수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적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F는 이제 적분이 가능, 물론 G도 적분이 가능해요. 불연속점이 많아봐야 한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G도 적분 가능, F도 적분 가능. 합성을 하게 되면 합성한 함수는 얘네들이 가는 값이 다른 값으로 정의되는 함수가 합성한 함수인데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적분이 가능했을 때 합성한 거에 대해서 적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뭐 디리클레-파콘 함수 상황을 이용해 보면 이런 예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적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명제가 지금 아니다 해요. 그래서 합성에 관련되어 있는 명제는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하고 이제 G가 이제 연속이었을 때, 물론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쪽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합성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도록 이제 조건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F가 적분이 가능하고 G가 연속이었을 때, 그래서 이 리만 적분이 가능한 F를 연속적으로 이제 합성을 시켰을 때, 그때는 이게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예제 상황들을 몇 개 적어보면, 저 G라는 함수를
x제곱으로 적게 되면 이제 f가 이제 적분이 가능한 함수를 저기다 합성하게 되면 f의 제곱 형태가 나오니까 적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제곱한 함수에 대해서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론 x의 세제곱에 대해서도 x의 네제곱에 대해서도 다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x의 몇 제곱이어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적분이 가능하면 뭐 제곱해도 세제곱해도 다 적분이 가능하다. 저희 아까 이제 이것만 따로 증명한 것도 적어봤지만 이 합성한 개념에 의하면 이 연속함수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절대값 x라는 연속함수도 있고, 저희가 f가 적분이 가능하면 여기다 합성을 하면 이제 절대값 f가 될 텐데 f가 가능하면 절대값 f도 가능하다. 앞선 정리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함수를 이용해들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명제들을 또 얻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적분이 가능한 것들이 합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은 아니고 적분이 가능한 것을 연속함수 쪽에다가 합성을 했을 때는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예제 사항들도 적어볼 수가 있고,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여기 증명 과정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